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 얘기를 좀 기다리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사실 준비하지 못한 이유가 좀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 바빴기도 하기 때문이고 그런 거는 뭐 핑계지만요. 사실 그냥 내용을 준비할 때 과연 이 얘기를 여러분과 했을 때 여러분이 좀 재미를 느끼실까?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준비한 거는 여러분과 나누는 게 이제 좀 약속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네, 거두절미하고 이제 다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바닐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바닐라의 향과 맛, 그죠?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주제에 대해서 다루기로 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알려면은 일단 바닐라에 대한 좀 우리의 일상을 좀 알아봐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굉장히 되게 풍요롭게 사셔서 천연 바닐라 먹고 살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바닐라의 핵심은 어쨌든 이 바닐린이라는 성분이고 바닐린을 이렇게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추출이 가능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바닐라 비인에서 이 바닐린의 이 분자 화학식 구조를 보시면은 이렇게 다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뭐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혀 다르게 생기긴 했지만 다른 것들 보면 이제 조금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뭔가를 붙이고 더하고 해서 바닐린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이렇게 원재료들이 있을 만큼 사실 천연 바닐라 향을 맛보기는 뭐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물론 이제 나이 먹고 여러분이 뭐 미식가가 되시면서 뭐 좋은 바닐라만 찾아다닐 수도 있지만 이미 어릴 적에 아니면은 뭐 살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냥 공산품에 뭐 향수에서 아니면은 뭐 저렴한 아이스크림에서 아니면 바닐라 라떼에서 다양한 이제 바닐라 향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 천연 바닐라 향을 우리가 그냥 직관으로 좋다 나쁘다를 구분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일단 이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싶고요. 그래도 어쨌든 바닐라에 대해서 먹기를 했어요. 그죠? 여러분이 뭐 피에르 에르메도 가보고 뭐 피에르 에르메 바닐라 타르트를 그죠? 뭐 카피한 또는 뭐 레퍼런스한 또는 오마주한 다양한 어쨌든 바닐라 디저트들을 먹으면서 바닐라에 대해 뭐 다양한 얘기들을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바닐라에 뭐 통가빈을 섞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바닐라에 뭐 초콜릿은 뭐 제일 기본적인 그죠? 초콜릿을 만들 때 바닐라 들어가는 게 뭐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다양한 조합들을 맛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미식가처럼 막 얘기를 해요. 이 바닐라는 프루티해. 이 바닐라는 우디해. 그죠? 이 바닐라는 데이리해. 뭐 이런 표현은 국내에서는 잘 쓰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데이리라는 감각이 유제품을 많이 먹지 않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잘 좀 모르는 게 있어요. 오히려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프로틴 파우더를, 그죠? 프로틴 파우더 냄새를 많이 맡다 보니까 데이리라는 느낌을 잘 아실 정도로 그리고 이제 바닐라 자체는 그죠? 그냥 가루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윗하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도 뭐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 플레이버 휠 그죠? 커피나 와인처럼 플레이버 휠을 만든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리 깔리바우트 여러분이 이제 컨펙셔너리나 베이커리 하시게 되면은 들어보셨을 이제 바리에서 만든 내부 연구용 이제 플레이버 휠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오피셜한 뭐 그런 뭐 연구나 아니면 학습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요. 이제 내부에서 정리용으로 만든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바닐라를 사용할 때 이제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바닐라의 테이스트 같은 경우도 사실 비터니스가 좀 있고요. 이제 이게 근본이 그죠? 말린 난초라는 걸 생각하면 사실 맛이 되게 좋은 게 좀 이상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향이 좋은 거지. 그리고 이제 이 버타니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바닐라의 뭐 오프 플레이버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타이티 바닐라 같은 거에 좀 특징적인 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티피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안 좋은 거죠. 카드보드 장 이런 거는 좀 안 나는 게 좋은 거고요. 이제 이 코코아부터 프루티까지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다양한 바닐라의 좀 이제 캐릭터들이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바닐라를 넣은 초콜릿 자체의 캐릭터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리칼리바우트 제품을 샀을 때 이렇게 다양한 향이 그죠? 신경을 쓰나? 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바닐라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향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쉽게 내 말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들었을 때 알아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색상과 뭐 맛을 매치하는 것도 어떤 분들한테 낯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되게 직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갈색 맛이라고 하면 좀 느낌이 오는 게 있잖아요. 뭐 고기 같은 경우는 그죠. 그러니까 갈색 맛이라고 해도 이제 갈색의 분야가 좀 다르겠죠. 그죠? 커피의 갈색 맛, 뭐 구운 고기의 갈색 맛, 이제 초콜릿의 갈색 맛. 그래도 색과 이제 우리가 맛의 강도를 항상 좀 뇌에서 그동안 교육을 통해 아니면 경험을 통해 얻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느끼는 거죠. 그 색이 좀 밝으면은 이제 좀 다이어리 할 것이다. 아니면은 프루티 할 것이다. 색이 어두우면 그죠? 코코아나 브라운 계통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사실 이 바닐라 품종, 그죠? 품종별 차이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수 있지만 오늘
넘어가기로 할게요. 왜냐면 사실 여러분이 품종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품종 자체도 그 예를 들면 이제 바닐라 플라니폴리아 그죠? 플라니폴리아라고 돼 있는데 마다가스카르에서 이제 많이 키우는 거 이제 G 잭슨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품종이 나뉘는 게 있고요. 그 사실 이렇게 단순히 그냥 생물학적으로 구분을 하는 것보다도 이제 좀 자라는 환경, 그죠? 뭐 예를 들면 같은 품종이라고 하더라도 이 타이티 바닐라가 타이티에서만 자라는 게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에도 있고 뭐 르위니움에도 있고 막 여러 군데에서 이 엑스 타이텐시스라는 변종을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라는 곳, 뭐 환경 그리고 뭐 생산자 자체의 퀄리티 그리고 뭐 보관 상태 등등 되게 다양한 요소가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어떤 나라, 어떤 품종, 어떤 향, 어떤 특징 이렇게 외우는 거는 여러분이 실전을 하게 되실 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고 오히려 좀 불필요한 나쁜 편견을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단순하게 그냥 좀 객관적인 내용만 좀 다루고 이제 한 가지 마다가스카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바닐라에 대해서 앞서 우리가 그런 다양한 맛들이 있다고 맛과 향이 있다고 했는데 이 성분과 이제 그런 우리가 느끼는 감각을 대응해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이제 핵심적으로 알고 있고 바닐라 핵심 성분이 된 바닐린은 뭐 바닐라향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이름도 바닐린이겠어요? 그냥 뭐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비유가 어려울 정도로 그냥 바닐린은 바닐라, 바닐라는 바닐린. 그죠? 그리고 이제 뭐 헥사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느끼실 일 없고요. 가공 중에 이제 좀 우리가 그런 맛보는 향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스위트, 프루티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거는 뭐 이제 비니한 바닐라가 있는데 이 스프링 퀴놀린 같은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바닐라 메인 플레이버는 아니고 아까 말한 뭐 우디랑 비니니까 이런 게 이제 블랙 플레이버가 되는 거 그죠? 브라운, 블랙 이제 프루티 플로랄 한 경우가 이제 좀 아까 뭐 레드 그죠? 뭐 그런 컬러 계열이 되는 거고 참고로 이제 뒤에 나오지만 바닐라가 빨간색 정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면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의 어떤 내 주관적인 감각, 내 컨디션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성분의 함량을 말로 표현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전문가라고 해도 이제 바닐라를 맡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 바닐라는 2.1%의 바닐린이 들어간 굉장한 고급품이면서 이제 성분 구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이상하고 사실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육감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을 할 때는 어떤 성분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느낌이 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성분 구성에 대한 좀 관능 평가를 실시한 경험이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커피, 와인, 기타 등등 테이스팅을 많이 해보신 분이라면 익숙하신 그런 내용일 테지만 바닐라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가 그런 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바닐라도 역시 다르지 않다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뤄볼 얘기는 마다가스카르인데요. 이제 왼쪽에 보시면 마다가스카르 지로입니다. 이거 저번에도 다뤘었는데요. 마다가스카르에서 바닐라를 생산하는 지역은 이렇게 북동쪽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섬 같은 경우 가운데가 이렇게 그죠? 고지로 올라와 있는 걸로 아는데 전체가 아니라 사실 이 북동쪽으로 한정이 돼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4-5개의 마을 그 중에 사실 삼바바가 이제 뭐 3개의 뭐 강이 만나고 해서 바닐라 특산지로 유명하지만 다른 곳들에서도 많이 생산을 하고요. 어쨌든 북동쪽에서 바닐라가 생산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바닐라와 디저트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남들보다 하나 더 알고 있으면 좋을 상식. 그죠? 누군가 물어봤을 때 너 마다가스카르 바닐라 들어봤지? 근데 마다가스카르에서 바닐라가 어디서 나온지 알아? 마다가스카르보다 한반도보다 크다는데 그죠?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바닐라 매니아가 아닐까. 근데 이제 오늘 다뤄볼 얘기는 여러분 마다가스카르 바닐라를 사게 되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고메 바닐라, 뭐 A등급 바닐라, 프리미엄 바닐라, 바닐라에 대한 무슨 등급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죠? 바닐라를 파는 분들 보면 다 을에 뭔가 고메, 그레이드 A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이제 좀 더 좋은 걸 사라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것들의 이제 우리가 실존하는 그 어떤 기준인가 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해요. 사실 이제 바닐라에 대해서 고급품에 대한 기준은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블랙입니다. 블랙. 이제 프랑스어로 이제 누아르라고 프랑스에서 이제 유통이 많이 되니까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 고메라고 부르는 거는 이 블랙의 이제 하위 어떤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오피셜하게 어떤 것이 고메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좀 거래 관행상 수분이 한 30% 이상, 그죠? 뭐 원래는 이제 고메라고 부르면 35에서 38% 정도 생각을 하는데 40% 이상 같은 경우는 가공 특성상 뭐 이게 말리는 게 그죠 과정인데 수분이 사실 40% 남았다는 건 좀 기적적인 일이니까 많지 않고요. 35, 38 정도로 보는데 사실 이게 오피셜한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한 30% 이상이면 퉁쳐서 고메라고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사실
엄격한 구분은 아니다. 다만 그냥 일반적인 바닐라줄 중에 가장 고수분 함량 제품을 이제 자기네들이 유통하는 걸 이제 각각 유통상마다 고메라고 붙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근데 이렇게 수분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고품질인 건 아니고요. 이제 원래는 몇 가지 기준이 더 들어갑니다. 이제 현지에서 솔팅을 할 때는 뭐 길이 같은 것도 보고요. 아니면 이제 외관의 이제 상처 여부 그런 걸 해서 이제 뭐 스플릿이다, 논 스플릿이다 이렇게 나누고 뭐 이제 상처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외관상 안 좋은 거는 이제 잘라서 팔기도 하는데 이제 다른 거는 또 이제 고메 등급에 보통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맛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만 그냥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뭐 그리고 길이 같은 경우도 이제 빈 자체가 뭐 여러분도 바닐라를 많이 사보셨으면 그런 거 보셨죠. 뭐 최소 14cm 이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긴 게 좋은 거라는 인식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식물이 굉장히 무조건 커야지 좋다라는 거는 약간 좀 농사를 져보지 않으면 생기는 편견이에요. 어떻게 보면 농산물은 오히려 적당한 크기의 그 밀집도가 생기는 게 인공 농산물의 그죠? 핵심인 거지. 반드시 그 다다익선 뭐 bigger is better가 적용되는 분야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길이를 확보하고 있다. 보통 고메라고 하면 14cm, 그래서 30% 이상. 뭐 이 정도가 그나마 이제 좀 넓게 통용되는 우리가 그냥 직구로 살 수 있는 바닐라 그런 것들의 기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널한 기준으로는 보통 좀 괜찮은 유통자나 생산자라고 하면 바닐린 함량을 따져서 이제 넣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최소 1.4%, 최소 1.6%. 정말 좋은 것들은 사실 1.82%가 넘어야 됩니다. 1.4% 사실 고급품, 그러니까 바닐라 전체를 보면 굉장한 고급품이지만 고급품 중에 고급품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바닐라는 우리가 구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바닐라를 공급받는 유통 채널에 물어봐도 사실 그분들이 바닐라 유통업계의 갑이 아니에요. 그죠? 또 어딘가에서 받아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스펙의 바닐라를 구해주기는 많이 어렵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테카, 그죠? 테카 바닐라입니다. TK라고 읽으신 분도 있는데 이게 테카예요, 테카. 이 사진을 보시면 조금 더 말랐다는 느낌이 확 드시죠? 그죠? 이게 단순히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뭐 유약을 바르고 안 바르고 이런 차이가 아니고 정말 그 수분 몇 프로 차이로 이렇게 표면이 완전 다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테카 같은 경우는 고메와 다르게 명백하게 이제 모든 마다가스카르 바닐라 유통상에서 이제 취급을 하는 등급이고요. 근데 테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최상등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등급은 있는데 그 윗등급이 없다라는 게 좀 특이한 그런 경우입니다. 테카 같은 경우는 이제 25에서 30% 이렇게 수분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다른 거 물론 뭐 길이 14cm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농사를 진 바닐라가 이런 등급을 받을 정도 수분이 좋게 나오면 어차피 길이든 최소 등급은 이제 최소한 길이는 충족을 하기 때문에 뭐 큰 그런 걸림돌은 되지 않고요. 보통 수분이 이제 25에서 30%. 그 스테카 같은 경우가 우리가 조금 저렴하게 아니면은 뭐 어떤 기준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오히려 조금 고급품으로 이제 그런 이제 홈메이드로 가공하거나 익스트랙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뭐 합리적인 좀 선택. 뭐 고메 등급이 제일 좋다고 하지만 그 테카 정도면 사실 맛에 있어서는 전혀 나쁠 게 없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분이 많다고 해서 꼭 고품질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돼도 바닐라를 이제 디저트나 뭐 페스츄리 사용할 때 굉장히 좋은 걸 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등급입니다. 그 테카 같은 경우 이제 수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바닐린 함량이 많은 경우에는 아니면 이제 좀 당 함량이 이제 좀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겉에 그죠? 크리스탈처럼 그 바닐린 설탕 결정이 이제 막 생기곤 하죠. 그런 게 이제 막 나중에 뭐 곰팡이 핀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경우가 있는데 보통 그런 거 이제 유통상에서 맨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바닐 이제 고메 등급보다는 이제 테카 이렇게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시면은 그러니까 테카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는 그 업체에서 테카를 판다라고 하면은 아 그래도 여기는 뭔가 현지에서 선별된 아이템을 유통을 하는구나 그죠? 왜냐면은 뭐 현지에서도 테카를 파는 건 테카일 거고 뭐 고메는 이제 그 업체마다 다르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제 그런 기준이 좀 돼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는 없는 게 이제 레드가 있는데요. 이거 뭐 레드 폭스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본 책에는 이제 레드 폭스라고 돼 있는데, 이제 마다가스카르 사람들 물어보면 레드 루즈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갛죠. 이게 빨간 게 이제 외국 같은 경우 옛날에는 이게 좀 더 하등품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블랙 그죠? 가장 딱 유일하게 있는 기준 누아르 블랙이 고급품이기 때문에 반대가 되는 레드는 이제 하급품이라는 인상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 과학적 연구를 해보면은 이게 사실 생산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좀 기후나 환경 그죠? 일조량에 따라서 이 색상이 좀 결정되는 게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사람들 좀 추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빨갛기 때문에 이제 나쁜 건 아니지만 검정색이 고급품의 기준이 돼버렸기 때문에 빨간색은 좀 더 저렴하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렴하게 유통이 된다고 해서 빨간색 진짜 하급품, 우리가 이제 보통 공업용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먹는 하겐다즈에 들어가는 그런 저렴한 마다가스카르 바닐라라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일단 이렇게 홀빈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몇 프로 안에 드는 고급품입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경쟁에 미쳐 있어서 그죠? 그 뭐 상위 5% 3%는 상위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굉장한 고급품입니다. 대부분의 바닐라 인생에는 이제 만나보지 못할, 그죠? 바닐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레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유럽형 이제 아메리카, 이제 두 가지가 나뉩니다. 뭐 아메리칸 퀄리티라고 할 때도 있고 US도 있고, 뭐 다 또 부르는 건 제각각인데, 큰 틀에서 불렀을 때 이제 미국형, 유럽형이 있고요. 그 차이는 사실 수분 함량 차이인데, 그것도 고급 저급이 아니고 이제 각 발주처, 그죠? 아마 미국이랑 유럽에서 각각 이제 대형으로 발주하는 회사들이 있을 텐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스펙에 맞춘 어떤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뭐 등급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그레이딩보다는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야겠죠. 어떤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 그냥 뭐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게 좋고 나쁨의 이제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거래 관행이 생기다 보니까 그냥 이제 별명처럼 붙은 게 이제 레드 바닐라다. 레드 바닐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근데 블랙이 이제 상등품이라 부르는 게 수분 이제 함량이 레드가 좀 더 낮은 편이고요. 뭐 22에서 25%, 그죠? 미국형, 유럽형 따라서 뭐 25에서 30%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유통하는 데를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빨간 바닐라가 어떻다 저떻다는 우리가 별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사실 마다가스카르에 존재하는 바닐라의 좀 등급의 사실 전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촘촘하게 막 잘 돼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뭉뚱그려서 분류되어 있는 게 전부고,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건 그때그때 바닐라 받아보면서 이번 건 괜찮기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벌써 결론입니다.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 같은 뭐 구매했을 때 근데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분명 구매 등급이라고 인증받았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그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인 등급이 이제 고메 등급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뭐 몇 센치에 뭐 바닐린 몇 프로 이렇게 딱딱 정해져요. 수분 몇 프로. 그래서 인도네시아산 이제 마다가스카르 바닐라를 사셨을 때가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마다가스카르 바닐라라는 게 뭔 소리냐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품종은 다양한 지역에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좋은 바닐라는 그럼 어떻게 구하나? 사실 바닐라 품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좋은 거 같은 경우는 산지에서 분류가 돼서 경매에 붙여버리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이 막 이렇게 육감을 기르고 막 감별 능력을 기르고 하는 것보다 거래처를 좋은 데를 뚫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라고 하면 그죠? 에피세리, 롤랭저 뭐 이런 데 그냥 가버리는 거죠. 편하게. 물론 롤랭저가 세계 최고의 바닐라를 유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되게 뭐라 해야 되냐, 네, 찾아야 돼요. 내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제일 좋은 거는 마다가스카르, 그죠? 에서 아예 거래처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보통 뭐 이탈리아든 프랑스든 유럽, 아니면은 뭐 동남아의 좀 큰 회사 이런 데를 중간중간 거쳐서 한국에 유통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지 않아서, 한국에 사실 막 정말 익셉셔널한 바닐라를 나는 경험해보고 싶어요. 정말 그런 바닐라를 써보고 싶어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가 안 되는 게 많다. 마다가스카르 사실 등급이 없는 게 많다. 그러면은 뭘로 하나요? 그 방법이 없다. 그게 사실 이제 마다가스카르 바닐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지금의 현주소다. 한국이 사실 마다가스카르 바닐라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들한테 익숙하고, 그죠? 바닐라의 대명사고, 실제로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바닐라고. 하지만 그 바닐라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도 많이 없을 뿐더러 실제로 사용하기에도 인프라가 굉장히 좀 모자라다. 우리나라의 뭐 바닐라의 사용 역사가 짧기 때문도 있지만, 사실 좋은 바닐라를 사용하는 양이 정말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입업자 입장에서도 그런 바닐라를 마구잡이로 사와서, 그죠? 비싼 가격에 팔았을 때 팔린다고 하면 왜 안 팔고 싶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좋은 재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상상 이하로 사용, 그죠? 기대 이상으로 기대 이하입니다. 사용이 정말 되지 않고요. 뭐 베이커리 제과에서 고급 재료, 그죠? 고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직하게 좋은 재료 쓰는 경우가 뭐 얼마나 있겠냐마는, 그래서 뭐 지금까지도 좋은 바닐라는 딱히 유통이 되고 있지 않고요. 물론 몇몇 분들이 뭐 프랑스나 이런 지역 통해서, 그죠, 뭐 그 개인 통관 이런 걸로 유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거 같은 경우 뭐 정식으로 내가 가게를 운영할 때 이럴 때 써도 되는 안전한 제품이라고 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품 자체를 못 믿는다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 법이 깐깐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마다가스카르 바닐라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이제 요약해보자면, 고메 등급이란 건 없다. 대신에 뭐 블랙, 레드가 있고 테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바닐라에 대한 이제 개별적인 퀄리티 판단은 내가 직접 하는 수밖에 없다. 왜냐면 어차피 마다가스카르 현지에서 어느 정도 기대를 좀 그죠? 하지 않은 제품들이 우리나라까지 왔을 거기 때문에 그 중에 그냥 뽑기 게임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얘기를 마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좀 재밌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냥 이제 몇 가지 알아가시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는 뭐 마다가스카르 이제 바닐라의 등급 장사에 속지 않겠다. 둘은 이제 마다가스카르에서 어디서 바닐라를 재배하는지 말할 수 있다. 다음에는 아마 여러분이 좀 더 관심 있으실 이제 제3개 그죠? 다른 나라들의 바닐라를 좀 얘기해 보자. 뭐 타이티, 우간다, 인도네시아 이런 데 바닐라에 대해서 사실 아는 분들이 또 아시겠지만 굉장히 또 다양하기 때문에 얘기가 재밌는 게 많죠. 그거 같은 경우 또 언제 올릴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빨리 뭐 준비를 해서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